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보객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너의 마음에게라는 책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한 감정을 없앨 것이냐. 불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넣어도 돼요. 이 작가가 시키는 대로 저의 10대 때 얘기를 같이 해드리면서 저는 어떻게 불안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작가가 말하는 도구들과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10대라면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감정들 있잖아요. 불안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런 감정은 원인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창조한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 불안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걸 인정을 하고요. 당연해. 불안은 당연한 거야. 근데 뭐예요? 회피는 사태를 어떻게 해요? 악화시킨다. 회피. 나 불안해. 근데 그 원인을 나는 모르겠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소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그 불안에 내가 압도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절망과 우울증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요, 원인. 내가 왜 불안한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걸 작가는요, 불안을 추적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불안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 불안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방법대로 계속 나아간다. 계속해야 돼요, 계속.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하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학창시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안을 추적 한번 해보시죠. 자, 불안을 추적하는 방법은요. 먼저요, 일기같이 쓰세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언제, 왜 불안한지 꾸준히 작성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고요. 그리고 점수를 매겨보라고 해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고 그때 나는 어떤 신체 반응을 보였는지, 그게 내 마음과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불안 정도는 1에서 10이라면 점수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내가 느꼈는지 그걸 체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상황.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때 저는 반장이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문제 4개를 앞에 내고요. 칠판에. 그리고 각 분단에 안 때리고, 제가 학창시절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요. 이렇게 때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틀려. 얘가 틀리면 그 분단 애들은 다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차출돼서 나가는 애가 얼마나 그 부담감이 크겠어요. 내가 틀려서 나 혼자 맞으면 괜찮은데 내가 틀리면 내 분단에 있는 애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감이 엄청 크죠. 연자제잖아요, 연자제. 근데 제가 뽑힌 거예요. 3분단에 제가 뽑혀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 그 분단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 우리는 이제 안 맞는다. 왜? 반장이 나갔으니까 맞을 리가 없지. 문제 당연히 풀겠지.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다 들리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더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아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상황,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적어요. 아, 이런 상황이었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아, 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감을 나는 느꼈어요. 나의 생각은. 그래서 신체 감각은 어땠냐? 그냥 멍한 거예요, 멍. 약간 쭈삣쭈삣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앞에 나가서 결국 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 풀어놓고 마지막 계산을 잘못해서 틀렸어요, 숫자가. 그러니까는 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내가 차출돼서 앞으로 나가면서, 아, 이거 진짜 내가 문제 틀리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미 결과가 예측이 되는 거야. 나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결국 그 두려움에 제가 압도당해서 평소라면 틀리지 않을 문제인데 틀리는 결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적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적어서 내가 이때 왜 이랬는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때 왜 두려웠지? 내가 이때 왜 초조했지? 내가 이때 왜 불안했지? 그걸 느끼고 나의 미래 모습을 그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내 모습을 그려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걸 때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을 정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문제를 푸는 거. 이런 식으로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를 그려서 그러한 나의 경험을 분석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란 감정이 느껴졌을 때요.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두려움의 사다리라는 그 도구를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걸 먼저 두려움이란 감정을 해소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원인이죠. 아까 불안감이랑 똑같아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것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 난 모르겠어.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 그래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노출시켜야 돼요. 내 스스로. 그걸 알아야지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자,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요, 노래를, 대중 앞에서 노래를 못합니다. 노래를 못한다. 사실,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노래를 못해도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때 캠프 같은 거 가고 하면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노래를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던데. 근데 저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나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럼 없이 노래 못해도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빼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싫었어요. 노래를 하지 못하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원인을 분석해봤죠. 나는 왜 대중 앞에서 노래를 못할까? 노래를 못하는 거는 그거는 원인이 되지 않아. 그거는 원인이 아니야. 노래를 못해도 노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왜 그럴까? 창피한 거예요. 내가 노래를 하는 게 창피해. 못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알았어. 창피해서 노래를 못하는구나. 근데 알았어. 근데 난 이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창피한 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어두우면 내가 창피해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두워야 한다. 어두운 건 뭐예요? 밤이면 어둡겠죠? 그러니까 나는 밤에 할 수 있어. 깜깜할 때. 그럼 만약에 깜깜하지 않아. 밤이라도 불을 켜면 화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나한테 노래를 시키는데 나는 빼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러면은 불을 끄면 내가 노래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많은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동아리 자리에서 노래를 막 시킨단 말이에요, 선배들이. 그래서 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제 차례가 됐죠. 노래를 하겠다. 근데 나는 불을 꺼야 노래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불을 끄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노래 시키지 마. 그런 선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선배는 야, 그래도 불 꺼줘라, 노래하게. 그렇게 해서 불을 껐고 제가 노래를 했죠. 그러니까 전 어떻게 한 거예요?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한 거죠. 그리고 노래를 했죠. 물론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저에게 노래를 시키지 않아요. 제가 하기 싫어서 빼서 안 한 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의 노래를 듣고 아, 쟤한테 노래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키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대중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저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지금 많이 진보해서 노래방에서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움. 내가 두려운 이유가 뭐지? 라고 분석했던 거.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의 사다리라고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두려움에 체계적으로 맞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계를 4단계 정도로 설정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나가야 될 목표, 마지막 목표, 4단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마지막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하나씩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맞서고 미리 계획을 하라고 해요. 저도요, 대학생이 되기 전에 내가 대학생이 되면 그런 자리가 생기면 나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순서가 오면 나는 빼지 않을 거고 그때는 불을 꺼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불을 끄면 나는 이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나름대로 로드맵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는 성공이죠. 나를 둘러싼 그 경계를 넘은 거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한 거죠. 그러면은 나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10대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때는 그게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왔지만 다행히 잘 지나왔죠. 근데 그 감정은요, 성인이 돼도요, 마찬가지로 생겨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겼을 때 결국은 그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이냐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10대부터 이런 훈련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 감정의 주체가 돼서 필요 이상으로 내 감정에 과잉하게 반응을 하거나 몸으로 그게 표현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대이신 분들, 지금 10대이신 청소년들과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굉장히 강력한 삶의 무기를 갖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그러면은 적이 쳐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하거나 찍고 있어? 응. 엄마가 응. 책을 하나 너희들에게 읽어줄 거야. 너의 마음에게. 어때? 사춘기야? 책 이쁘지? 응. 이거 보고 뭐가 생각나? 너 같지 않아? 그치, 나 너무 예쁘지. 아니, 이쁘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피줄기가 앉아있어? 피들기가 들어있는 거야. 넌 새야? 너 불안해? 아니? 안 불안해? 안 불안한데? 너 10대지? 응. 짜잔. 막둥아, 너 불안해? 불안해? 아니? 불안이 뭔지 알아? 싫다. 불안이 뭔지 몰라서 안 불안한 거 아니야, 혹시? 어? 내가 엄마를 위해 준비했어. 우울해? 아니? 자꾸만 화가 나? 그치? 아니? 너네들을 위한 책이야. 오히려 좋아. 좋아해? 그것도 문제야. CNC 그것도 CNC 정상은 아니야. 간 거를 후회해. 자, 그만 후회하고. 20개 틀린 거 잠을 잘한 못 거라며. 자? 아니, 후회하고 너무 잘 자. 잠을 못 자. 너 잠 잘 자던데? 의욕이 아니, 나지 가끔. 않아? 아무튼 엄마가 읽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어.